그러니까 운적인 거 제외하고 복고만 내는 게 게임 내에서 제일 좋은 행동이에요. 그거를 할 경우에 결국 내 3턴에 내는 어떤 암흑의 하수랑 4턴에 내는 암흑의 하수가 다 시너지를 받아요. 상대는 복고마의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4코스트 하수도 있어야 되고 2코스트 하수도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2코스트 하수 이대로 끝낼 수가 없고 개수 2장으로 4코스트 하수도 여기서 더 필요해요. 3장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서린이 있었다고 해도 어차피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서린도 대신할 수 있는 하수들이 많거든요. 벌목기나 굶주린 용, 거무새 드워프 이런 하수들. 서린이 없어도 없는 덱에도 드워프가 있는 경우는 괜찮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반면 복고마는 복고마가 없어도 산성 늑수의 괴물이 있으면 된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늑수의 괴물이 엄청 좋지만은 얘는 2코스트 하수 2개를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늑수의 괴물은 2코스트 하수를 2장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공국에서도 마찬가지고 2코스트 1장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평가할 때 있어서 주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불기둥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이 카드 한 장이 한 장 이상 값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거의 항상 얘는 코도 맞지 않는 한 항상 카드 한 장 값 이상을 하죠. 복고마는. 그리고 한 장 이상 값을 하는 애들 중에서도 어떤 애는 거의 딱 한 장씩만 한 장 값만 하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떤 애는 카드 2장 값을 거의 항상 해내는 애들이 있어요. 지능검은 끼면은 2개 잡으면 카드 2장 값을 해낸 거죠. 그래서 복고 상성 늑수의 괴물은 무기를 깨지 않는 한 항상 카드 한 장 값을 합니다. 3위 공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카드 2장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점으로 카드 2장을 뺀다는 거니까. 근데 복고마는 때때로 카드 2장을 뺀다. 그 복고마는 마법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코스트에 필드에 하수 충원하는데 상대가 화작 썼다? 고맙죠. 마법사로 첨보 베끼는 거는 복고마 쪽이 이득입니다. 유일한 천적이 도적은 영능을 한 번 깰 때마다 2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첨보를 쉽게 벗기고 복고마를 쉽게 잡아냅니다. 근데 마법사나 드루이드는 복고마의 카운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격수의 경우도 한 번도 안 들어가면은 끔찍하게 되죠, 게임이. 수렁이끼 괴물을 집는 것도 가능은 한데 과학자는 되게 별로예요. 과학자가 별로인 이유는 비밀이 별로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막 이상한 비밀 쓰다가 망한 법사도 보셨죠. 투기장에서 그러니까 이 게임에 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3개밖에 없고 그 3개의 직업의 비밀 중에서 좋은 카드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맹독이 제일 좋은 아니 맹독이 아니라 그 뭐죠? 그 뱀덧 맹독이 아니라 뱀덧이 제일 좋은 비밀인데 뱀덧은 어차피 영웅 등급이라서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안가품. 근데 안가품은 끼케야 전리품 수집가보다 좋을락 말락한 정도 카드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견자만 해도 안가품보다 좋아요. 노은 발명가는 안가품이랑 비교하면 섭섭하고. 그러니까 비밀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집어요. 안가품 그나마 지금 한 장 집었지. 앞으로 나오는 비밀들도 다 패스가 될 겁니다. 구원이나 엎드려 다 안 집었고. 근데 안 집는데 미치광이 과학자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투기장에서 나머지 직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냥꾼이나 마법사도 비밀은 보통 잘 안 집는데 미치광이 과학자를 미리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미치광이 과학자를 미리 집고 비밀을 의식해서라도 좀 집겠다. 그거는 좋은데 비밀이 나왔을 때 얘기죠. 그 이후에 비밀이 안 나오면은 집고 싶어도 못 집어. 예, 투기장은 비밀은 그냥 무조건 구려요. 여기서는 거미. 그 수렁이끼 괴물도 이코가 충분히 모았다고 계산해서 집는 거 괜찮지만은 안가품과 단검고개사와 보호막을 쓴 꼬마 로봇에 검은무새 드워프까지 이미 콤보가 충분히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령 들린 거미를 여기서 집어버려서 2턴 3턴에 막 검이랑 단검이랑 복고만 내면서 드워프. 그러니까 거미의 중매는 보통 발동이 되고 1일 남은 거에 또 안가품이라든지 1일 하나라도 남으면은 거기에 드워프를 걸면 또 공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미를 집는 게 필드를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캐자는 잘 나오기는 해도 어차피 희귀 등급이고 또 좋은 카드가 아니라서 비밀이 안 좋다 보니까 캐잔도 필수가 아닙니다. 비밀을 쓸 수 있는 직업이 일단 3개밖에 없고 그 직업들을 만나야 돼요. 그중 직업 하나는 잉여야. 그리고 성기사는 직업은 세지만 비밀은 약해. 마법사는 직업은 세고 비밀도 쓸만하지만은 비밀 때문에 센 직업이 아니에요. 비밀보다 좋은 카드가 훨씬 많아. 마법사로 할 때 거울상보다 무서운 카드가 훨씬 많아. 그렇게 보면은 캐잔이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이제 투기장 좀 이제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캐잔을 그렇게 높게 안 칩니다. 캐잔을 잘 안 집어요. 왜냐면은 캐잔을 집어봤자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전함 없는 주문 파괴자로 쓰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비밀이 캐잔 때문에 구린 게 아니라 원래 비밀은 꾸렸어요. 캐잔이 나오기 전부터 비밀은 꾸렸어. 이 게임에서 처음 버전 이후에 직업 3개의 비밀이 한 장씩 추가가 됐는데 그 이전에도 비밀은 꾸렸고 그 이후에도 비밀은 꾸렸어요. 투기장에서 비밀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힐이 궁금하다는 거는 뭔 소리죠? 힐 카드가 좋은가? 힐 카드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영웅의 체력이 제가 뒷순위라고 그랬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필드 싸움이고 필드 여부와 카드 교환, 필드에서 카드를 어떻게 교환하는가. 그 다음이 핸드 관리, 역시 카드 교환이랑 마찬가지죠. 필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핸드, 그 다음이 영웅의 체력이에요. 그거 2개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영웅 체력을 내 거를 보존하고 상대 거를 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발 하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필드 꽉 잡고 있으면은 내 영웅이 죽는 경우가 쉽게는 안 나와요. 내 영웅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영웅 체력은 아무리 중요해도 3번째로 중요한 거고 결국 힐이라는 거는 영웅 체력과 관계가 있는 거여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랩터가 이미 많잖아요. 저는 03 채2, 이코스트 03 채2 모든 하수는 다 랩터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랩터보다 더 나은 랩터여서 그런 거지. 아무튼 랩터야. 그리고 이코스트 23은 악어야.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리고 복고마는 복고마고 얘는 랩터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 랩터가 3장이기 때문에 랩터를 한 장 더 집을 필요 없고 지축은 아무튼 1코스트면 저렴하고 한 번만 공격해도 돌려는 받거든요. 2번 공격하면 이득이죠. 지축은 아주 좋은 카드도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카드도 아니다 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덱에 없어도 그만이고 내 덱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걸로 드로우 계속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걸로 드로우를 계속한다는 거는 그 공격하는 애를 상대가 계속 못 제거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축이 없어도 내가 이깁니다. 지축 걸린 애를 상대가 미치지 않고서야 계속 복구해줬다는 거는 제거를 못해요. 상대가 이미 필드를 밀렸다는 얘기야. 얼음화살도 없고. 그래서 계속 카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지축이 카드를 계속 뽑기 때문에 픽해야 되는 카드가 아니에요. 지축이 카드를 계속 뽑는 판은 지축 아니었어도 내가 뭘 해도 이겼어요. 걔를 계속 못 잡았다는 건 상대 과실이기 때문에. 지축이 좋은 카드인 이유는 걸고 한 대만 때렸어도 혹은 남한테 걸게 해서 남이 한 대만 때려도 1드로 돌려받으면은 쌤쌤은 돼. 1코스트면은. 그리고 2장째까지 벌었으면은 2장 버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정 2장은 쉽게 나오죠. 꽤 쉽게.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1드로 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의 공격을 봉인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공격력 4 이상은 지축을 그냥 무시하고 영웅을 치는 게 이득입니다. 매 턴마다 4점이면은 4점이면 절개가 4점이죠. 지축 그냥 무시하고 쳐버려도 돼요. 공격력 3 이하들부터는 2 이하부터는 상대가 그냥 안 쳐버리면 그만이고 3부터 3이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상대가 치는 경우도 있고 안 치는 경우도 있어요. 공격력 3은. 근데 계속 치자니 내가 아프고 계속 안 치자니 내가 드로우를 못 보고 뭘 해도 결국 상대가 걸린 상대가요. 어떤 게 더 제가 덜 행복할까 생각하고 상대가 공격을 하거나 공격 안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지축을 상대한테 거는 거는 임시 방편이지 그렇게 좋은 활용법은 아니에요. 단지 1코스트밖에 안 되고 내 거 걸 게 없으면은 상대한테 거는 경우가 있는 거지 지축을 상대한테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제 3코 하나 들죠. 4코 지금 바빠요. 지금 3대 주문 다 모였고, 4대 주문이죠. 여기에다가 왕축까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4코 충분히 좋고, 용혈종 마술사한테 걸 왕축도 없어. 지축 걸어줘야지 버프 받아. 그러니까 힘센 바이턱 트로그랑 사실상 둘이 똑같은 카드인데 바이턱 트로그가 좀 더 좋죠. 용혈종은 내가 아무튼 카드 한 장을 더 써서 쟤를 버프를 주는 거고, 바이턱은 상대가 카드 쓸 때 어쩌다가 얘가 살면은 버프를 받잖아요. 동전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이턱 트로그가 용혈쪽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은 4코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 반장 넘게 지웠죠. 3코를 하나 드는 거고, 뭐 용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용 한 장인데 굶주린 용을 들고 할 경우에는 얘가 상당히 무섭겠죠. 3, 5로 나가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간점. 여기서도 절대로 캐잔이 아니라 정배기술자. 4코스트 기본공채가 저는 4-4라고 봐요. 3코스트 기본공채는 3-3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공채 미달. 전투함성 더럽게 안 나감. 전투함성 없어도 급한 이길 수도 있음. 정신지배 기술자는 3코스트의 기본공채. 전투함성 더럽게 안 나감. 전투함성 어쩌다가 나가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질판도 이김. 그 차이죠. 겸손 아니에요. 겸손으로 상대 고코스트 하수가 떴을 때 걸고 잡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 고코스트 하수 뜨기 전에 미리 필드 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이다. 이거는 밸런스, 덱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덱인데요. 전리품도 지축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썼으면은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본다. 그게 특징인 카드죠. 3코 적었는데 잘 됐고, 여기서 가시덩굴 사냥꾼과 기계서리는 약간 고민됩니다. 약간 고민되는데 저는 기계서리를 집을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전에서 3코가 지금 되게 적어요. 이제 거의 다 집었는데 3장이면 적죠. 근데 그 적은 거를 가시덩굴 사냥꾼을 픽한 걸로써 어느 정도 커버가 과연 되는가. 이 한 장 차이로 내가 3코에 2코 낼 판을 3코를 내게 바뀌는가. 안 그래요. 3코가 5장이 있어도 안 잡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선턴이고 막 안 잡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후턴이면은 더 잡힐 확률이 높죠. 반면에 4코는 지금 충분히 많은데 보통 첫 핸드 안 들고 가요. 신성화도 안 들고 가고 천망도 안 들고 가고 검무새 드워프도 후턴이 아닐 경우에는 안 들고 가고, 후턴일 경우에는 첫 핸드에 따라 달라요. 굶주린용도 선턴일 경우에 검은 날개 기술병이 내 핸드에 이미 있지 않는 한 말리건에서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4코도 지금 충분히 많지만은 내가 4턴의 모든 판 동안 4코스트 하수 혹은 지능검을 낄 수가 있는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4코가 이렇게 충분히 많아도 말리건에서 안 들고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4코가 안 들어올 확률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서리는 집으면은 그 확률을 조금 더, 4코가 조금 더 잘 들어오게 하는 차이고, 가시덩굴 사냥꾼을 집으면은 3코가 조금 더 잘 들어오게 하는 차이라는 거지. 요 커브를 조금 더 의식해서 집는다고 해서 항상 3턴에 3코 나오고 항상 4턴에 4코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지금 제 설명이. 그렇게 치면은 얘네 둘 능력을 봐야겠죠. 얘네 둘이 3턴이랑 4턴에 항상 나가는 게 아닌 거는 확실하고, 4턴에 기계설에는 안 잡히고 굶주린용 나가면은 굶주린용 나가고, 기계설에는 6턴에 나갈 수도 있겠죠. 뭐 7턴 이후에 뭐 드로우 될 수도 있고, 가시덩굴도 마찬가지로 얘가 없으면은 기술병 그냥 대신 내버리면 되지. 얘 뭐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10턴 이후에 이게 나갈 수도 있어요. 10턴 이후에 가시덩굴 사냥꾼이 나가는 거랑 기계설이 나가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코스트를 놓쳤을 때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자기 코스트에 나갔을 때 영향력과 자기 코스트를 놓쳤을 때 다른 턴에 나갔을 때 나가는 거. 아까 굶주린용 설명이랑 단공국에서 설명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기계설인을 이럴 때 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늑대나 돌주먹 5호거. 돌주먹 5호거가 훨씬 좋은데 이미 고코스트가 다 모이긴 했고요. 인풋 소환사라든지 초반부터 악착같이 필드를 먹는 원래 쉬는 1코더 지금 한 장 가지고 있고, 첨보는 필요 없어요. 구르바시 광전사가 카드 한 장 값을 합니다. 5코가 2장이면 뭐 한 장 정도 더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명회가 좋은 이유는 222 공채여서 카드 한 장 값을 가지고 있고 첨보를 쓰는 거여서 좋은 거고, 안녕 로봇 픽이 아주 별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니까 랭크에서는 안녕 로봇이 좋은게 대부분 어그로 덱들에서 쓰죠. 이거 운영 덱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공채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카드 한 장 값을 못하는 공채죠. 아주 초반에 잡혔을 때 다른 하수들을 이제 전사가 또 이글거인 전쟁 도끼 쓰고 막 그럴 때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서, 얘가 몸빵하는 효과가 있어서 쓰는 거지. 투기장에서는 내가 저코가 많으면 상대도 망대가 아닌 이상 저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녕 로봇이 나갈 때 상대는 전리품이나 유령들린검이나 랩터나 민물하거나, 심지어 민물하거는 안녕 로봇 상대로 되게 카운터죠. 그런 하수들이 깔리고 깔린게 투기장이어서 안녕 로봇만의 이점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안녕 로봇만의 이점은 이코스트 하수는 모든 이코스트 하수는 후반 드로우시 안 좋습니다. 심지어 복고마만 해도 10턴 이후에 얘를 드로우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공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안녕 로봇은 아까 저 법사 같은 판, 그런 판을 생각했을 때, 그니까 2턴에 나왔을 때로 치면은 다른 하수들보다 조금 모자른데 그렇다고 많이 모자르지도 않아요. 첨보 하나까지 치면은 공채 합이 가령 랩터랑 1대1로 교환되죠. 아주 모자르지도 않고 후반 드로우 시에 다른 2코 하수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점이 안녕 로봇의 특징인데, 아무튼간에 얘는 2코라는 거. 이미 나는 2코를 다 찾았어. 탈진덱에서도 안녕 로봇은 별로죠. 탈진덱이면 보통 더 튼튼한 죽음의 군주 같은 걸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돌주먹 오거를 픽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에는 특수 케이스 28장이면은 이미 다른 카드와의 연계를 많이 생각해야 될 때죠. 간식용 좀비부터 시작해서 유령 들린거미, 인풋 소환사, 그러니까 짜잘하게 상대를, 원래 영능과의 궁합이 괜찮죠. 늑대 우두머리는 생각해서 저는 늑대 우두머리를 집을게요. 그러니까 필드를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굶주린용이나 드워프 나오기 전까지 내가 필드의 하수 하나를 살려놓자 라는 거를 생각으로 픽을 하는 거예요. 굶주린용이 그냥 프리로 나가고 전투함선 나온 거 내 다른 하수가 미리 나와놓은 하수가 그냥 잡아놓고 필드 잡는다든지, 4턴에 검은무새 드워프로 교환 하나만 성공하잖아요? 그 판은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그냥 투기장이라서 그렇게 되면 그 판은 거의 무조건 이겨요. 검은무새 드워프 교환의 경우는 그 성공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교환이면은 그 판을 이긴다고 보긴 힘든데, 내가 랩터 하나 살려놓은 상태로 상대가 센진 냈는데 검은무새 드워프 낸다든지, 상대가 서린이나 센진 냈는데, 그런 판은 거의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반 필드 싸움이 중요한 거여서, 돌주먹 오거는 무지 좋긴 하지만은 6턴 이전까지 게임이 어떻게 흐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상대가 필드를 잡아놨으면 도발도 없고, 또 여기 돌주먹이랑 비슷한 카드 이미 있죠. 돌주먹보다 더 좋은 카드도 있고, 요거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서 늑대 집는 거예요. 상코가 적은 덱이어서 부상당한 건기 좋은 픽이지만은 비룡이 좋은 픽이겠죠. 그러니까 마나커브 불균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아까 가시덩굴 사냥꾼 짓고 서린 안 집은 다음에 비룡 버리고 건기를 집어서 상코를 5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내 3턴에 내가 항상 3코 스타수를 내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컨스덱도 자기가 마나커브 고려해서 만든 거지만은 얼마든지 말릴 수가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카드 간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기는 기껏해야 카드 한 장 값인데 4-3 공채니까, 비룡은 공채도 하나 더 높고 주문 공격력 어쩌다가 신성화 올려서 대박 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1드로우가 붙어있다는 거. 여기에 잡으려면 상대가 카드 한 장 써야 되는데 나는 1드로우 돌려받았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안녕이가 위니덱 상대로, 그러니까 이거 컨스 얘기죠? 그렇게 좋지 않을걸요? 위니는 안녕이랑 같은 코스트에 안녕이보다 좋은 효율을 가진 하수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가 위니덱일 경우엔. 그 타이젠 덱이면 위니덱을 상대로도 수비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녕이가 죽군만큼 활약을 못해줘요. 그래서 안녕이가 타이젠 덱에 어울리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운영 덱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술사의 경우 약간 미드레인지 구성을 하면서 강화 철퇴를 쓴다든지 그럴 때 안녕이를 쓰는 거는 가능한데 대부분 안녕이는 특성상 위니 덱에서 사용되고 탈진 덱 같이 약간 변칙적인 필드를 어느 정도 포기한 덱들의 경우는 어차피 필드 포기하는 거 주군이 낫겠다 이거죠. 방송을 자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자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수익 체계가 있는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이걸 많이 하지. 안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도 시간을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쿠TV라고 생긴대요. 쿠TV가 생긴대요. 지금 베타 기간인데 6월 3일에 정식 오픈을 하는데 얘네가 아프리카처럼 무슨 별풍 제도가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하는 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지, 뭐 6월 3일에 나온다는 거 말고 나도 아직 그 TV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어떻게 뭐 방송에 문제가 있다든지 서버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은 뭐 거기서 못하죠. 절대 성공 못한다고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인간사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말라. 근데 아프리카는 솔직히 하스스톤 BJ 유명하신 분들도 많은데 내 거 보겠어? 네, 근데 영어는 아까 오늘 방송 중에 나왔는데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꿈이고. 네,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스티커 제도라든지 제 방송은 아프리카에서 보려면은 화질도 되게 불편해요. 쿠TV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은 볼래요? 별풍 많이 줄래요? 하면은 좀 그렇잖아. 퀘션이야 난. 예, 뭐 저녁 8시 이후에 막 하던데 쿠TV. 그 아프리카 이제 방송국 관리도 나는 걱정이야. 그거 시킬 사람이 없어. 내가 하자니 귀찮고. 그거는 쿠TV도 마찬가지인가? 그래서 뭐 저희 카페도 있으니까 방송을 좀 이렇게 그 방송 스태프분들도 제가 좀 모시고는 싶은데 제가 모셔도 문제가 그분들한테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혼자 하고 있는 거지. 앱도 만들어진대요. 6월 3일 날 그 뭐야 안드로이드 앱으로 만들어진대요. 네, 게임이나 먹방이 많은 것 같던데 얼핏.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유명 BJ분들이 옮긴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얘네가 언플을 어느 정도 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고 뭐 6월달 돼보면 알겠죠 어떻게 될지. 안녕이가 도인양 상대로는 되게 좋죠. 저는 안녕이를 즐겨 쓰는 덱이 제가 아는 명치주술사가 있는데 도인양이랑 하면은 명치주술사가 안녕 2장 막 그 야정 2장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도인양이 도발 뚫고 있을 때 명치주술사는 냥꾼을 팹니다. 그래서 킬각이 보통 먼저 나와요. 그리고 냥꾼의 비밀도 눈속임을 쓰지 않는 한 명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게 특징이라서 폭덕기한 걸어놔도 주술사는 두메모로 패죠. 그래서 냥꾼을 대놓고 카운터 치겠다 그러면 어떤 덱이든 안녕이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냥꾼이 혈기사 쓰진 않잖아. 여기까지 할까요? 나 힘들어. 이제 이것도 업로드도 해야 되고, 업로드 하는 것도 이게 귀찮아가지고 여러 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다음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카페 공지는 될 거예요. 카페 들어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적당히 질차 해놓고 다음 판 뭐 제가 하면은 확인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6월 3일 이후에 쿠티비에 하스스톤 치면 뭐 제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거는 탈진덱이라고 하면은 어떤 탈진덱인지도 제가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무릎탁 도사 코너에서 저한테 미리 덱을 제출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카드를 보고 바꿀 경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방중 타이밍이라서. 패거리 도적이요? 패거리 도적에서 안녕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러니까 안녕의 코스트가 저렴한 거 외에는 딱히 이점이 없어서 패거리를 안녕한테 꼭 써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쓰면은 그나마 3장이 들어온 것들을 쉽게 낼 수 있어서 어울리긴 한데, 패거리 도적에서 어떤 카드 하나를 딱 패거리를 쓰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서 그것도 그렇고, 도적은 어차피 저코스트 하수를 잡기가 유용합니다. 칼분이, 포칼이니, 기습이니, 뭐 기습은 안 쓴다고 해도 요원이라든지, 요원은 뭐 안 쓸 수도 있지만은 도적이 어떻게 덱을 구성해도 저코 하수인들을 잘 잡아요. 도적은 영능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굳이 자기 덱에 그렇게 저코 하수를 넣으면서 카드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오히려 무거운 덱들 상대로는 고생을 할 거예요. 패거리는 무조건 실린핏이면은 더더욱 안녕이만의 이점이 좀 적겠죠. 수고요. 끌게요. 예.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